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9월 1일부터 은행에 맡긴 돈은 1억 원까지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같은 1억 원이라도 한 푼도 보장받을 수 없는 돈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부가 한쪽으로는 국민의 돈을 더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법적 보호장치가 전혀 없는 새로운 돈을 도입하겠습니다라고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대한뉴스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지역화폐나 복지지원금을 디지털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돈으로 실시간 송금과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빠르게 따라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뉴스에서 9월부터 은행 돈이 더 안전해진다고 하던데 그럼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또 어떤 뉴스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돈이 나온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워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첫째, 왜 정부는 예금 보호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돈을 만들려고 할까요? 둘째, 1억 원까지 안전하다고 하는데 왜 1억 1원만 되어도 초과분은 모두 날릴 수 있다고 할까요? 셋째, 해외에서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돈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법적 보호가 전혀 없을까요? 넷째,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린다는 것은 좋은 소식인데 왜 금융 전문가들은 오히려 대규모 자금 이동을 우려하고 있을까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 돈이 확산되면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위험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 여당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정부 내에서도 중앙은행과 정책 당국이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어르신들은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내 소중한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 이 모든 의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9월 1일부터 달라지는 예금자 보호 제도의 진짜 의미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숨겨진 함정. 둘째, 1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구체적인 실전 방법. 셋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돈의 정체와 현재 법적 보호가 전혀 없는 이유. 넷째, 정부와 중앙은행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진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 다섯째, 어르신들을 노리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사기 수법과 대응법.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고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의 치명적 허점과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위험한 디지털 투자 상품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이 혹시 어려움에 처해 문을 닫게 되더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예금을 1억 원까지는 국가가 완전히 보장해드립니다. 예금, 적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보험금도 각각 1억 원씩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김할머니는 평생 모으신 돈 1억 3천만 원을 한 저축은행에 모두 넣어두셨습니다. 다른 곳보다 금리를 0.3% 더 준다는 말씀을 들으셨거든요. 김할머니는 어차피 9월부터 1억까지는 안전하다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만약 그 저축은행이 부도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김할머니는 1억 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된 3천만 원은 영원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천만 원이면 김할머니가 5년치 생활비로 계획하신 돈이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김할머니의 노후 계획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머니무브 현상입니다. 9월 1일부터 예금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1억까지는 보호되니까 이왕이면 금리 높은 곳에 넣자. 내 돈이 1억을 넘으니까 여러 은행으로 나눠서 넣자. 이런 대규모 자금 이동이 실제로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금융회사들에서는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있어 매일 각 금융기관의 예금 변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더욱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인, 그거 위험한 투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 암호화폐와는 다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 그대로 가치가 안정된 코인입니다. 한 개의 코인이 항상 1,000원 또는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진 디지털 돈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송금, 결제, 국제거래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천억 달러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나 복지 지원금을 디지털 형태로 지급하면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고 행정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또한 중앙은행의 뒷받침도 부족하고 해킹이나 발행사 파산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의 돈을 보호해줄 법적 제도가 완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정부 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약화되고 금융 안정성에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빠르게 도입해 통화 주권을 지키고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적극적으로 발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을 노리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사기입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시니어들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으로 잃은 금액이 무려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자녀를 납치했다고 협박하는 수법이었다면 이제는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60대 A씨가 자체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10배 이상 수익이 난다. 집을 팔아서라도 투자하라며 사기를 벌여 35명으로부터 25억 8천만 원을 챙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기범은 결국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들의 돈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식 스테이블 코인조차도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전체 불법 가상자산 거래의 63%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뤄졌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74세 박할아버지는 지인의 권유로 정부에서 곧 승인할 예정인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에 미리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2천만 원을 투자할 뻔하셨습니다. 다행히 투자 직전에 해당 상품이 정부 승인과는 전혀 무관한 사기라는 점을 알게 되셔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앞서 설명드린 여러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한 금융기관에 1억 원을 초과하는 돈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분산 예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1억 5천만 원이 있으시다면 A은행에 1억 원, B은행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 예치하시면 됩니다. 둘째,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 장치가 완전히 마련될 때까지 절대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익률이 높다, 정부에서 곧 도입할 예정이니 미리 투자하면 유리하다는 식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셋째, 무조건 높은 금리만 쫓아가지 마시고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유독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는 더 강화되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섣불리 새로운 것에 뛰어들기보다는 충분히 이해하고 법적 보호가 확실해진 후에 접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 변화 속에서 어르신들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도록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2가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초과 금액은 반드시 분산 예치하세요. 법적 보호 없는 디지털 금융상품은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중요한 정보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한니우스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